어토도 좀 고치고, 뭐, 중간에 말하자면 서술을 좀 더 설득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걸 퇴고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는 AI한테 맡기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단어 하나 바꾸는 거, 수로를 좀 바꿔보는 거, 뭐 메타포를 썼던 거를 지워버리는 거,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그 안에 나의 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장 퇴고는 반드시 저자가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산이 말하는 퇴고는 달라요. 다산이 말하는 퇴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알기 쉽게 써졌느냐.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걸 알아먹을 거야? 이거를 다산이 계속 봤어요. 네. 마지막이 더 엄청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정말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현실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이 있는가, 얘를 퇴고할 때 봤어요. 네. 얘는 AI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긴 합니다만, 생각이 스치는 즉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게 기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정작 칩상에 메모를 하기는 했지만 정리를 못해서 그게 또 기록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 작가님은 이렇게 즉시 기록한 것들 어떤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니까, 그래도 한국에서는 자기가 쓴 기록 또는 회사가 만든 기록, 국가가 만든 기록에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분류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기록이 예를 들어서 200권대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뭐 독서 카드 같은 기록이 한 1000장쯤 돼. 그때 가서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는 기록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어서 분류하고 할 때 시간이 좀 걸려도 거기에 지쳐서 기록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분류하고 뭐 하여튼 이게 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기록을 못하고 작심삼일로 하다가 이제 치워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권하지 않고요. 제가 권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해요. 매주 토요일 날 5시면 저는 김익환의 기록의 시간입니다. 내 방에 아무도 안 들어와요. 1시간 정도. 내가 일주일 동안 한 기록을, 그것도 기록을 분류해서 쓰지 않습니다. 다이어리 하나에다가 그냥 계속 서로 다른 내용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들어가 있거든요. 얘를 저는 토요일 날 5시에 읽어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빙글.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 빙글. 내가 이런 강의를 들었었네. 빙글. 한 20-30분 보면서 계속 빙글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기록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주일간의 나의 생각의 세계죠. 그 중에 정말 엑기스가 무엇인지가 떠올라요. 걔를 다시 기록합니다. 끝. 요걸 습관에 붙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자기가 기록한 것을 되돌아보면 기록을 안 하고는 못 베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결국 이제 사라진 메모나 끝내 쓰이지 못했던 그런 메모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실패담 같은 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네요. 왜 그러냐면 이건 철학의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자기의 잠재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질 둘레즈의 용어로는 잠재성을 포텐셜이라고 안 해요. 잠재성을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virtua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virtual하다는 건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이제 표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표면 바로 밑에 있는 세계를 버추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레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메모를 한 100개를 했는데 그 중에 30개는 결국은 이용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버추얼의 세계에 30개는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거나 뇌에서 한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존재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생각을 한다든지 기록을 해본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추얼 세계, 표면 바로 밑에 있던 것이 톡 하고
현재의 세계, 그러니까 액츄얼리티죠. 액츄얼리티의 세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들레즈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메모 기록을 하면서 얘를 결국은 내가 무용하게 안 쓸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재밌어하고 읽어보고 하는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개를 메모한 것 중에 30개 기억에 안 날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어렴풋하게라도 기억에 나서 잠재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메모한 것들을 필요할 때 살짝 들춰만 봐더라도 키워드 하나만 봐도 아 맞아 그랬지 하고 잠재성이 현재성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면 야 이거 막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내가 30%가 없어지니까 너무 아까워 이런 생각은 안 하시게 됩니다. 안 아까워요. 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각인 행위니까 안 보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행위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 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잘 안 외워지면 쓰면서 외우잖아요. 그럼 더 잘 외워지는 거 경험하셨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모 기록을 한번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 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훌륭하죠. 걔를 분류해 두고 나중에 이용하지 않을까 봐 걱정해서 기록을 안 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은 이제 쌓인 기록을 반드시 결과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부지런히 기록은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쓸 수 있을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조금 체계화해서 뭔가 책으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어떻게 아웃풋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편집을 하는 행위죠. 기록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기록들을 잘 편집해서 블로그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강의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회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획을 해야 돼. 그러면 기획의 소재로 내가 기록했던 거를 쓰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는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편집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매장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써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읽은 다른 보고서나 또는 다른 어떤 서적이나 또는 어떤 매장 분석과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발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그냥 매장 분석서를 써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임자가 쓴 샘플을 보고 거의 베끼다시피 내용만 약간 바꾸고, 그래서 같은 형식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용을 때려 넣고 그걸 제출한단 말이죠. 어떻게 높이 평가를 받겠어요. 이때 이제 메모를 들춰본다든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나 공부한 것들을 떠올려보는 작업을 조금 인내심 있게 하시기를 권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함으로써 내 안에 소화된 것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권하는 거는 글쓰기예요. 근데 글쓰기를 여러분들 이제 위대한 작가들이 글쓰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첫 문장을 쓰면 나머지는 줄줄 나온대. 아니에요. 그건 천재들의 얘기예요. 첫 문장 써보십시오. 뒤에 얘기 나오나.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글을 쓰게 되면 횡설수설, 그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좋은 얘기였는데 이 얘기는 빠졌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글쓰기란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그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거, 읽은 거, 우리가 메모한 거 자꾸 들춰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잠재성에 있는 걸 현재성으로 끄집어 올린 상태에서 계속 메모를 할까요? 내가 블로그 글 하나를 쓰는데 제목은 뭐라고 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구성을 1, 2, 3, 4로 하는 게 좋겠네. 또 이제 다른 기록을 보고 또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니야 1, 2, 3, 4, 5가 좋겠네. 아니야 1, 2, 3이 좋겠네. 이렇게 계속 수정 메모. 그 다음에 1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계속 메모 해서 제가 이걸 이제 33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3가지씩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 3가지 내용. 3가지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디테일리 3가지의 이런 구성이면 좋겠어. 이렇게 333으로 나눠서 끝까지 구성을 해서 내가 메모로 채운 것이 완벽한 글이 됐을 때 그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얘를 반복 연습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창의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기획할 때,
내가 무엇인가로 글을 쓸 때 내가 그동안 했던 생각들, 경험들, 다시 말해서 기록했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내 몸 안에 소화한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쭉쭉쭉쭉 끄집어낸 상태에서 편집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 얘가 이제 완전히 몸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익숙해지면요, 정말 AI 시대에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그냥 다 좀 꿀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편집이 또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니까 뭐 기록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도 이제 편집을 또 잘 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도 이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고 여러 이제 유튜브 콘텐츠도 찍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같은 기록이 여러 결과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간 그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뭐 대부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여기에 있거든요. 제 몸 안에.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이제 메모 기록에 의한 종합 지식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종합적인 생각이라고 칭해도 틀리지 않겠네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 책을 쓰려고 그래.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그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의 단위를 조금 줄여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엄청 관심을 갖는 게 뭐 이건 사례입니다. AI 시대에 뇌에 무엇인가를 각인시켜서 그것을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주제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저는 계속 그 주제에 필요한 내용이 뭐지? 그동안 제가 했던 기록들, 또 생각들 중에서 잠재성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기록을 모으고 한편으로는 메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채워가게 되겠죠. 좀 부족하면 다른 책을 참조하면서 또 메모를 추가해 가고 이제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용의 하나의 단위죠. 얘를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너무 좋겠네. 그러면 이 스토리라인을 중심에 놓고 유튜브 스크립트의 형태로 얘를 산출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스레드에 한 12줄짜리 짧은 글로 엑기스를 담고 싶은데 당연히 요 기본이 스레드의 짧은 글로 변환이 될 수 있겠죠. 요걸 토대로 해서 AI 시대의 문해력이라는 책을 써야겠네. 그러면 책이 뭐 한 30꼭지면 그 중에 한두 꼭지가 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모든 콘텐츠는 콘텐츠 하나가 멀티 유즈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이제 해석이 맞는지, 자기가 쓴 기록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묻고 또 퇴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초고를 AI에 넣고 말씀하신 대로 AI를 좀 잘 활용해서 다듬는 게 그 퇴고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빠르고 편하긴 한데 이제 이게 인간에게 검토받는 일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작가님이 이제 기록을 하거나 퇴고를 할 때 좀 AI를 잘 활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엄청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퇴고한다 그러면 시청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문법도 좀 고치고 주술 관계 잘 맞았는지 고치고 또 어토도 좀 고치고 뭐 중간에 말하자면 서술을 좀 더 설득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고친다든지 이런 걸 퇴고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는 AI한테 맡기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단어 하나 바꾸는 거, 수로를 좀 바꿔보는 거, 뭐 메타포를 썼던 거를 지워버리는 거,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그 안에 나의 맛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장 퇴고는 반드시 저자가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산이 말하는 퇴고는 달라요. 다산이 말하는 퇴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알기 쉽게 써줬느냐.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걸 알아먹을 거야? 이거를 다산이 계속 봤어요. 네. 마지막이 더 엄청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아 정말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현실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이 있는가 얘를 퇴고할 때 봤어요. 얘는 AI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템플릿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긴 합니다만 평가 항목을 뭐 3개를 두기도 하고 5개 두면 20점씩 할 수 있으니까 항목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다산 같으면은 쉽게 정리되어 있냐 잖아요. 수월성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에 잘 쓰였나? 그러면 현실 유용성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약간의 설명을 붙여놓고 내가 글을 쓰면 저는 이제 5개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갖고 얘를 한번 검증해봐 이렇게 AI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점수가 나오고요.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AI의 의견이 나와요. 그러면 그 개선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내용이 우리한테 쭉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으로서의 퇴고라면 저는 AI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다산의 퇴고의 개념은 AI랑 하면 너무너무 유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을 아름답게 나답게 만들어가는 퇴고는 그거는 AI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하시길 권한다는 거죠. 네.